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의 움직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요. 조금 전 마감됐죠. 정말 장중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FOMC를 전후해서 미국 증시는 거의 세 차례나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장 초반은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 증시가 중간에 하락하게 됐다가 이 변동폭도 보면은 위아래로 거의 2% 넘는 변동폭이 보였으니까 정말 많은 난리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락 마감했던 핵심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번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를 어쩌면 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 두 가지가 시장을 결국 하락으로 마감시켰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보통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있죠. 채권왕 근드라우조차도 이러다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할 수 있겠다면서 연준은 금리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남은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FOMC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미국 시장이 커다란 변동폭과 난리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확인합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1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금리 인상 결정 뒤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기자회견 이후 다시금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7%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은 역시나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6월과 7월에 이어서 3연속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 것인데요.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8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를 4.6%로 내놨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4.75에서 5%로 예상하면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전망은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5.4%로 예상한다면서 목표치인 2%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는 건 2025년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 실업률은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4.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연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1.7%에서 0.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히트맵별로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파적인 연준의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반도체주들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핀듀오듀오, 징동닷컴,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부터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군수 섹터의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 등의 방산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제너럴밀스는 5.68%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또 올해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주가가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리얼, 과자, 스낵 사업에서 점유율을 늘렸다라고 밝혔는데요. 비주력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수익성 있는 브랜드에 집중해온 점이 호실적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필수 소비에 집중을 하면서 제너럴밀스를 비롯한 식품업종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반도체주들과 더불어서 상승했다가 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엔비디아의 신제품 공개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4000 시리즈를 공개했고 이에 대한 수요가 강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또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뚜렷한 성장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250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달러 흐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리고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어제 장에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다시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시점에는 하락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다시금 올랐는데요. 현재 금 가격은 16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밤사이에 시장이 정말 참 심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과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We are moving our policy stance purposefully to a level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Despite the slowdown in growth,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extremely tight. The pace of those increases will continue to depend on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for the economy.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sustained period of below-trend growth, and there will very likely be some softening of labor market conditions. Here today by saying that my main message has not changed at all since Jackson Hole.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n the second, though, so far there's only modest evidence that the labor market is cooling off. At some point, as the stance of policy tightens further,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rate hikes while we assess. And certainly in my view and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there's a ways to go. 자, 결국은 긴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시장의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그 해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정말 이번 걸 보니까 물론 뭐 긴축하겠다 계속 이 얘기는 반복을 해왔지만 이번 내용을 들어보니 다음번도 75bp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 하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3번 연속으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지난 2008년 초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잭슨 홀 때와 나의 주요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급망 이슈가 일부 완화됐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내려오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 가능성도 이번에도 내비쳤습니다. 일정 시점, at some point에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간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점도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올해 말에 4.4% 중간각 기준으로 나왔고 내년 말에는 4.6% 수준의 금리를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이 점도표 대비해서는 각각 1%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75bp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던 그런 점도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최진석 위원이, 그러니까 연구위원이 정리해준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잠깐 올랐던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고 앞으로 월가에서는 연준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시작하고 나서 증시가 좀 반등을 세게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요 지수가 뭐 한 1%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했던 그 구간도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서 좀 안도하는 반응이 잠깐이나마 나타났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번에 75bp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과격한 점도표를 제외를 한다면은 대체로 예상했던 바다, 그리고 시장에 좀 반영된 얘기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또 한 번 내비친 것에 일단은 잠깐이나마 안도렐리가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을 해서 찰스 슈왑에서는 파월이 지표와 그리고 성장 둔화를 언급할 시마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그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것, 잠시 멈추는 것이나 아니면 피벗하는 것, 아예 통화 완화 쪽으로 도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막판에 시장이 다시 한번 미끄러졌듯이 월가 주요 기관들은 여전히 좀 경계론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얘기한 시장의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의 실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점도표가 예상 대비해서 공격적이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침체 불사 의지를 연준이 내비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웨스트라는 기관에서도 매우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도 긴축 모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CFRA 같은 기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시장과 경제에 리스크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라는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초반에는 좀 좋은 말이 나왔지만은 역시 이 같은 좀 경계론을 반영을 하면서 나중에는 미끄러졌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FOMC는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과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차례 동안 그 연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4.4%의 최종 금리까지 도달하게 되려면 적어도 125bp 이상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뭐 75,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50bp 이 정도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FOMC 지나갔지만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말. 파월 의장의 말이 정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몇 가지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트부터 볼 텐데 첫 번째 멘트는 바로 연착륙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냥 보면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긴축을 하다 보면 연착륙은 못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를 보여준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안정을 회복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지난번 잭슨 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똑같은 말을 파월 의장은 반복을 하고 있죠. 결국 연착륙에 대한 큰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긴축을 계속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장 하락에 좀 단초가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시장 해석이 좀 약간 무서웠었는데요. 이 말을 두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에서는 만약에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년 실업률 전망치 4.4%에 도달하게 된다면 123만 5천 명의 실업자가 더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100만 명 이상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악화,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FOMC를 지나고 나서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고용 악화에 대한 가능성, 침체에 대한 가능성, 월가에서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면은 연준의 고강도 매파 기조가 있고요. 이것이 고용 시장을 망가뜨릴 것이다. 뭐 매크로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더 깊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증시도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로직이고 프로세스예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를 시킬 만한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이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앞서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 6%, 그러면서 S&P 500 지수 2,900이라는 그런 로직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이후에도 분위기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렌메이드 같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경기 전망에서, 그러니까 연준도 이번에 경기 전망도 내놨죠. 이 저성장과 고실업률을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에서도 시장도 이제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침체를 야기하는 것에 좀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감안을 하면은 시장에서도 뭐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이런 FOMC 결과였고 계속해서 뭐 경계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잠시 후 이 코너 끝나고 나서요. 저희가 기획 특집 시간을 통해서 FOMC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준비했으니까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좀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 텐데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주가도 좀 하락했었고 네.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을 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다. 그러면서 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규제와 관련해서도 황 CEO는 칩의 성능과 그리고 다른 칩과의 호환 모두 다 특정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객들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아키텍처상 호환되는 제품군이 매우 많다라고 설명을 또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제품군에 한해서는 전혀 라이선스를 또 신규로 획득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제품이 이처럼 중국으로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품이 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요청을 또 해서 차질 없이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그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인 GTC 2022가 또 진행이 되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많이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신제품 발표 이후에도 사실 주가는 좀 부진했어요. 자, 이 행사에 대해서 월가는 좀 어떻게 바라봤길래 시장은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네, GTC 행사에서 이 제품을 많이 공개를 했죠. 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이 게이밍 부문, 그러니까 네. GPU 신제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반응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3세대 아키텍처인 에이다 러블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GPU를 탑재를 한 그래픽카드 RTX 4090, 4080을 이번에 공개를 했죠. 그런데 핵심은 AI가 그래픽을 개선시키는 게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성능과 속도 모두 다 전작 대비해서 매우 우월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제품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날의 중국 시장과 관련한 젠슨왕 CEO의 발언과 관련을 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과 관련을 해서 유저들 입장에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할 만한 신선한 이유를 제공할 만한 제품이었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그러면 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느냐? 결국은 이제 시장 전반과 연동했다라는 성격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서스퀘어나나 BMO 같은 기관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소폭이나마 조금씩 낮추면서 어떤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를 대변한 점,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 좀 경계론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신제품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까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힘들 땐 집밥. 좀 뭔가 생뚱맞은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요즘에 이런 분위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다, 뭐 침체다, 실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하기라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현재 미국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너럴 밀즈, 그리고 뭐 켈로그, 캠벨 수프 등등 이날
모든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집밥 관련주들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너럴 밀즈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뭐 시리얼을 먹을 때 켈로그나 포스트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시리얼 시장 3대 주자로 치자면 거기에 제너럴 밀즈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지만 시리얼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날 5.7% 올랐고요. 그리고 켈로그 시리얼로 유명하죠. 2% 올랐습니다. 캠벨 수프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수프 만드는 그 기업 1.5% 올랐고 크래프트 하인즈는 뭐 필라델피아 치즈라든지 아니면 케이첩으로 유명하죠. 이 기업도 1.4% 올랐습니다. 호멜푸즈는 우리 스팸 많이 먹잖아요. 스팸 만드는 데가 바로 호멜푸즈인데 호멜푸즈도 1.2%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집밥 관련주들이 동반 왜 올랐느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자, 먼저 제너럴 밀즈의 실적 발표 덕분이었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일단 실적이 매출과 뭐 이익 모두 좋았는데 실적이 좋았던 이유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밥을 먹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료를 만드는 기업에게도 비용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의 가격이 조금 올라도 외식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밥 비중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매출 전망조차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밥 관련주들을 동반 상승으로 만들었는데 자, 과연 그럼 이런 집밥 관련주 좀 투자해봐도 될까? 좀 재미없는 기업이기도 해서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양방향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 집밥을 많이 해먹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두 번째로 집밥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맞아요. 이 식료품 가격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8월 CPI 지표에서도 푸드 앳 홈이라는 그런 항목이 YOY 기준으로 13.5%나 급등한 것을 봤습니다. 지표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흔히 말하는 P와 Q가 모두 다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수혜를 이 같은 집밥 관련주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너럴 밀즈의 비트 앤 레이즈, 그러니까 이 실적이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고 가이던스도 올린 그것과 관련을 해서도 결국 이제 사측의 자신감에 대한 표현 해석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설명을 하기로도 향후 변동성 대응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가이던스를 또 상향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를 비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하지만은 가이던스 상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진이 예상보다 좋았던 듯하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도 그래도 컨트롤 잘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보는 것도 지금의 어려운 시장 상황과는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재미없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종목들이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들이 또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